딱 길없이 시작하네. 오늘 그 2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끝내겠지. 그래야지. 딱 맞춰서. 일단은 저번에 했던 거, 앞에 했던 거 약간 더 하고 해야 얘기가 될 것 같아서 키밸류부터 다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일단은 제로 베이스에서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보자고. 이게 앞에서 얘기했듯이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 방식을 처리한 걸 뿐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모든 걸 다 메타로 한다면은 그 회사의 모든 테이블을 한 개로 만들 수 있겠지. 응? 무조건 뭐 앞에다가 하여튼 메타식으로 다 넣겠다면은 테이블 한 개로 다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얘기지. 그 넣기는 넣는데 문제는 어떻게 찾아서 쓰느냐 이제 문제가 된다 이거지.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넣는 방법이 키와 밸류밖에 없다면은 다양한 어떤 구분이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했어? 키 부분을 갖다가 여러 개를 콘캐트 시켜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에서 모델링 할 때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잖아. 앞에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컬럼 해놨다가 나비 컬럼이 너무 많으니까 그 콘캐트 시켜가지고 한 컬럼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가져가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가져갔겠어. 컬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가져갔을 거라, 이제. 근데 얘는 컬럼 하나밖에 못 만들다 보니까 키는 키인데, 키에 실제 우리가 논리적인 어떤 컬럼 값은 ABC가 있는데, 한 컬럼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콘캐트 시킬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실제 어떤 그 의미상의 주어가 ABC가 D 이렇게 있다면은 이걸 원컬럼만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콘캐트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야. 콤마를 시켜도 뭐 델리미트 줘가지고. 키는 키대로 그렇게 만들고, 밸류는 밸류대로 또 원컬럼을 만들어야 되니까, 얘도 콤마 줘가지고 막 만들거나 아니면은 텍스트 스타일로 만드는 어떤 그런 식으로 쓴다. 일반적으로 그림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요거는 그 그림을 보면은 그 내용이 들어와 있죠. 이게 내가 제일 상위의 분류, 중분류, 하부, 밑에 분류인데 이게 컬럼값까지 가야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요거는 어떻게 하면 여기 테이블 이름, 여기에 로 이름, 키 이름이지. 그러니까 커스텀 남바고, 여기에 컬럼 이름,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만약 이거는 여러 테이블 개념을 하나 맡겼다 하면은 제일 앞에 테이블 레벨이 돼야 될 거고, 키 레벨이 돼야 될 거고, 값 레벨이 돼야, 필드 레벨이 돼야 되겠지. 만약에 이걸 적당한 크기로 자른다면 우리가 메타를 한 개로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개 메타 테이블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 적당하게 해서. 그래서 메타를 아예 나누게 되면은 지구에는 테이블 레벨로 들어갈 수 필요 없겠지. 지금까지 해온 거와 똑같은 개념으로 일단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얘가 이런 식으로 넣는, 저장하는 거를 단순한 키 밸류만 하다 보니까 저장은 잘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찾아 쓸 거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RDB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RDB는 리드를 한 다음에 getNext를 할 수가 없어.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바로 밑에 레코드를 읽기 위해서 다시 SQL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getNext를 할 수 있다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쨌든 찾고 싶은 포인트를 하산을 쏘듯이 찾아가는 거야, 무조건. 예를 들어 내가 커스터머 테이블에 고객 번호가 1, 2, 3, 4 있는 놈을 찾겠다. 아니면 1, 2, 3, 4 있는 놈의 이름을 찾겠다 하면은 일단 그 위치까지는 키로 가겠지. 그 다음부터는 뭘 하면 되겠어? 그냥 getNext를 읽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RDB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getNext를 어떻게 읽어내가? 내부적으로 밸류에 대한 포인트가 돼 있다는 얘기야, 포인트가. 그거 저번에 했던 그림이지, 이 그림.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포인트로. 밸류 내에 이렇게 포인트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내가 수없이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 연결선에다가 어떤 레코드, 어떤 밸류, 키를 찾아가는 거야, 이거를. 찾아간 다음에 거기서부터 내가 그만할 때까지 어떻게 돼? 쭉 짜여 있다는 얘기야, 쭉. 저절로 getNext가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돼? 찾아내고 그 밑에 getNext, 아니면 앞뒤로 갈 수가 있어요, 이제는. 이거는 옛날에 HDB, NDB하고 똑같은 개념이고, 샘플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컬럼에 우리가 아까 콘캐트 시켜놨던 안에 캡슐 라이브러리 정보를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이게는. 아까처럼 내가 땡 앞에 해놨는 그게 커스텀을 안 반지, 뭔지 모른다는 얘기야. 뒤에 밸류도 마찬가지야. 뒤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처럼 이렇게 줄 수 있겠지. 다음 장에 그림을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감을 준다면,
여러 개가 있으니 컴마 줘가지고 값이 어디가 있어. 어디든 뭐든 얘는 5개면 5개 주고 100개 주면 되겠지, 그냥. 줄 뿐인 거고, 아니면 아예 이런 제이슨이나 XML 스타일로 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이거는 그냥 이런 텍스트 문장이 있을 뿐이야. 텍스트 문장이 되어 있는 거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저게 뭐 컬럼처럼 보이고 밸류처럼 보이고 이렇게 있지만, 얘는 저거는 무조건 하나의 그냥 밸류로 보는 거야, 이거. 그럼 어떻게 되겠어? 찾기는 찾았는데, 그 의미를 이해를 하려 그러면은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뭐 이걸 파싱을 하든지 뭘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그걸 일일이 사람이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파싱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제공해 주고 있다는 얘기야, 애들이. 우리가 일일이 여러분들 APC 하듯이 짤 수는 없는 거로 아니냐, 그걸. 그러니까 그 기능의 일부를 도와주는 정도로 지원해 줄 뿐이지 나머지는 전부 사람이 해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삭제해 주는 것은 어떤 키든 콘캐트 해가지고 넣고 어떤 값이든 무조건 넣어놓으면은 일단 네가 원하는 포인트를 찾아가서 그걸 땡겨서 그만 읽고 싶을 때까지 겟넥스트 읽다가 나온 어떤 저장된 거 메모리를 올리면 그거를 잘라가지고 네가 인식을 해서 쓰라 이거야, 이게 끝이라는 얘기야, 사실은. 그거를, 그렇지만 우리가 메타 방법도 훨씬 유리한 게 뭐겠어. 메타 방법은 RDB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엔드 오와 이런 문제가 막 생겼지만 얘는 일단 찾아서 땡기면은 코드 올라오는 개념이 올라온다는 얘기, 어쨌든. 그래서 일단, 원하는 포인트만 찾아가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리드, 옛날에 리드의 개념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차이 때문에 RDB하고는 좀 달라지는, RDB 메타하고는 틀리지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다 하고 이해를 하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이 노에스케일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석했지.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런 값들을 저희도 얘기했지만은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싱글 서브를 가지고 할 수가 없더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은 그런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줘야 되는데 이 스케일을 아웃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 인해 전술을 이제 쓸 수밖에 없다 보면은 몇 개씩 묶어낸 어떤 크러스라는 같은 역할을 하는 단위를 혼자 할 수 없지. 팀을 여러 팀을 만들어 가지고 팀 간에 서로 연결을 해 가지고 자기와 자기의 일부 주변에다 복제를 시키는, 사실 자기 흔적을 남기는 거지. 여러분들 왜 강아지 키우면 이거 자꾸 다리 들고 표시하잖아요. 영역 표시. 영역 표시를 온데다 해놓는 거야, 서로. 그렇다 보면은 만약에 문제가 생길 때 최소한 그 주변에 가지고 한 판에 완전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거는 어쨌든 확률적인 문제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확률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그 보험을 들 때도 사실은 나는 그 홀인원 보험을 안 들지. 30층도 홀인원 못할 것 같아서 안 들어. 근데 어떤 사람은 들어가서 항상 있거든. 상당히 나름이라는 얘기. 확률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만약에 그걸 당하면은 이제 손해보겠지. 예를 들어 갑자기 홀인원해서 좋긴 좋겠지만 돈 몇백만 원 하겠지. 또 안 하면은 들었는데 만약에 홀인원 못하면은 생돈 날리잖아요. 그지? 이런 이제 미남이 현실에 있는 것처럼 완벽한 걸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마한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완벽을 약간 포기하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길가 가다가도 차가 들어와서 우리가 다칠 수도 있거든. 그거 보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잖아요. 그죠? 그런 레벨에서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까처럼 완벽한 트랜지션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실제로 옛날에 우리 처음 시작할 때는 i3 파일 가지고 트랜지션이 다 있거든. 사실 안 되는 건 아니야.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프로그램으로 막고 뭐 아까 전 특별한 경우를 포기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짜긴 짜는데 완벽하지 못하는 그런 거고 RDB도 초창기에는 투페이지 커밋이 안 돼가지고 이게 중간에 미들웨어가 역할을 대신해주고 막 이랬던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차원을 보면 약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옛날에 우리가 썼던 i3, v3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개념하고 비슷한 트랜지션처럼 그렇게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얘가 데이터 딕셔너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안 가지고는 어떻게 하겠어? 뭐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별로 할 게 별로 없다는데 뒤에 가면은 이제 이런 식의 제이슨 스타일을 써주면은 얘가 이거를 이 키밸류처럼 단순한 그냥 들어가는 밸류라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저 자체를 자기 마음대로 발생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가 마치 SQL하고 비슷한 CQL이라는 걸 가지고
SQL 비슷한 짓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까지 약간 진화를 더 했다는 것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밖에 관리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문제는 아까 봤듯이 이제 이것들이 데이터가 막 날아오다 보면은 이거를 이제 쌓아야 돼, 골고루 쌓아야 되는데 이것들을 여기저기 자기 주변에다가 쐈는데 내가 이 영역 표시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미래라 리스크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보험을 많이 들 거고, 비관적으로 안 보는 사람은 조금 들고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할 때는 약간은 순수한 논리적 모델보다는 옛날에 왜 IBM에 가면 SP라고 있었어. SP 시스템 프로그래머라 가지고 권력이 막강한 사람이 있었지. 모든 자본을 걔 마음대로 쓰고 막 이럴 때는 굉장히 파워 있는 그 SP와 비슷하게 DB에 있는 DB 같은 것만 하지만은 뒤에는 또 논리적인 거 하지만 그 자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것처럼 사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NoSQL 모델링은 순수한 논리적 모델링만 한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 좀 SP 역할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전체를 골고루 짭을 분산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이 클러스를 어떻게 묶을 건지, 또 이 아까처럼 안전도 대비를 하기 위해서 복제의 양을 얼마나 할 건지. 예를 들어 3단계를 하게 되면은 내 옆에 내 앞에 뒤에 뭐 이렇게 줄 수 있겠지. 4단계를 하면 그것도 좀 더 늘어가겠지. 그럼 많이 하면 많이 갈수록 안전성은 올라가는데 그만큼 또 코스트는 올라갈 수 있겠지. 우리 보험들은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중요도라든가 어떤 실패했을 때 문제라든가 봐가지고 몇 레벨 정도까지 내가 이거를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거냐, 이런 결정까지도 모델링을 해줘야 된다는 거란 얘기야. 이게 좀 더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는 논리적 모델링하고 조금 다른 모델링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냥 컬럼 다 똑같으니까, 그지?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이해를 좀 해서 가야 된다라는 게 틀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집에서 수많은 그 토박을 해주는 그 뭐라 그러냐면 토박만 해주고 자기 토박 안 하고 해주는 집 있잖아. 그러면 이 꾼들이 이 털을 자꾸 감추고 뭐 하실 거 아니야. 천장을 날리고 없으실 거 아니야. 그렇지만은 하시라도 그런 놈이 있더라도 하시라도 하토 한목을 완성시키라 그러면은 집에 하토를 멤버로 만들어 놔야만 어떤 놈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하토 한목을 금방 만들 수 있는지, 뭐 이런 전략 같은 것들을 오히려 모델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차원이 좀 모델링이라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키값만 가지고밖에 못 찾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그죠, 키를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옆에 배열이 가능하다 보니까 우리가 키를 ABC가 있는데 AB까지만 해놓고 C 부분을 옆에 밸류를 넣을 수도 있고, ABC까지는 한 다음에 밸류를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ABC까지 이렇게 되면 바로 ABC에 이퀄이 되는 값을 찾을 수 있는 거고, AB까지 주게 되면 AB까지만 주고 나머지 C는 그 밸류 내에서 읽은 다음에 거기서 골라내야 되는 거죠.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모델링을 할 때 우리가 왜 인덱스도 그렇잖아. 우리가 결합 인덱스를 A, B, C, D, E까지 해가 유닉으로 찾을 건지 A, B, C까지만 찾아가면 안 되고 겐덱스 렌지 스캐너 할 건지 뭐 이거 큰 차이가 없는 개념이라고 보면 돼. 이게 어쨌든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옆에 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이 키값들을 어디까지 가지고 갈 거냐라는 것이. 왜냐하면 키가 너무 많으면 키만 엄청나게 많은데 밸류는 값 하나 달랑 있으면은 이 뭐야 가분수지. 머리는 이따 나는데 이 값은 작잖아요. 그지? 그러니 차라리 우리가 앞에서, 왜냐하면 뒤에 얘들이 어떻게 하냐면 인덱스라는 게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왜 가보면은 저거 있잖아. 책에 보면은 책에 목차가 있고 저 뒤에가 뭐가 있지? 찾아보기라는 게 있어. 찾아보기. 찾아보기 가보면 내가 이 10페이지가 여러 군데 들어가 있죠. 여러 군데 들어가 있잖아. 그런 식으로 얘들이 찾기 편하게. 그래서 1.1.2 뭐 이런 단어로 찾을 때는 앞에 목차가 편하겠지만 내가 아는 글자로 찾을 때는 뒤에 찾아보기로 찾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 원래 키값으로 찾을 때는 그건 뭘 찾는다고 하면 돼? 책에 있는 앞에 있는 목차로 찾는다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뒤에 찾아보기 스타일로 찾고 싶은 거는 책이 엄청 어려울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얘들은 방법이 없단 말이야. RDB와 틀리게. 그래서 뭘 하냐면 인덱스 테이블을 만들어. 인덱스가 아니라 유저가 만들어 온 테이블인데 인덱스형으로 만든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찾고 싶은 찾아보기가 똑같아. 찾아보기 어떻게 있지?
찾아보기라는 말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민이라는 말이 있으면 국민이라는 말을 주고 그 국민이 들어가 있는 페이지가 10페이지, 15페이지 쫙 입으로 가잖아. 그지? 이런 걸 만든다는 얘기야. 이건 DB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다는 얘기야. 찾아보기는 여러분들이 자신을 만드는 게 아니고 찾아보기는 저자가 만들어. 그지? 이거 똑같은 원리로 사는 거야. 이게 원리가. 그래서 이제 모델링이라는 게 우리 어떻게 하냐면 우리 옛날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메인 테이블을 만들어가지고 어디까지 키를 하고 어디까지는 밸류를 할 건지 하고 일단 결정을 해서 내가 찾을 때 어디까지는 키를 찾아가고 어디까지는 넥스트를 찾아가 내 코드를 가져갈지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만든 다음에 그게 바로 우리가 책을 쓸 때 목차 구성하는 거와 똑같은 개념으로 키를 구성한다는 얘기야. 그렇게 해놔놓고 아까처럼 우리가 보조 키 개념으로 뭔가 찾아 들어갈 때는 도저히 이걸 찾을 수 없을 때는 찾아보기를 만들듯이 찾아보기 개념의 그거는 유저가 만들어내는 거란 얘기야. 그래서 왜 그렇게 만들 수 있겠어? 예를 들어 이 방식이 잘 되거든. 앞에 있던 이 방식. 여기 되기 때문에 우리 찾아보기 어떻게 돼 있어? 아까처럼 뭐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단어가 있어. 단어가 들어가 있는 페이지를 페이지 쫙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어떤 거는 그 1000페이지 중에서 50개 페이지에 대한민국으로 말이 들어가 있으면은 50개 들어가 있겠지, 그죠? 어떤 건 5개밖에 없는 5개 들어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찾아보기가 똑같이. 그러면 우리 찾아보기를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에 따라가지고 내가 찾고 싶은 루트를 빨리 찾아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모든 인덱스 테이블이라는 이게 생긴 걸 말하는 거야. 내가 찾고 싶은 키값하고 그것들이 들어가 있는 어떤 목적지, 값을 컴마로 해가지고 뒤에 나열하는 이런 방법을 우리 마치 크리에이터 인덱스를 여러 개 만드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작업을 또 해줘야 돼. 그래서 이거는 다른 거 틀리게 이 정보를 어떻게 쓰느냐라는 것들이 100% 찾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미리 100% 찾아가지고 도대체 무슨 값이 생기고 어떤 코스로 일부러 들어가는지라는 이 액세스 패턴과 액세스 케이스로 완벽하게 알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값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지?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여기 요 말이 하고, 이 보조 인덱스란 말이 RDB처럼 별도의 오브젝트로 인덱스가 있는 게 아니고, 유저가 그런 테이블을 찾아보기 위해서 테이블을 만들어줘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찾아간다. 뭐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그리고 아까 봤듯이, 뒤에다가 우리가 밸류 값에다가 막 텍스트를 넣는다 그랬지. 텍스트는 여러 개가 저장해주기 때문에 그 텍스트의 의미가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RDB 같으면은 뭐 컬럼이 있어가지고 딕셔너리에 그 컬럼을 알고 있는데 어떤 명시적으로 전환되는 그 명시적으로 없어. 그냥 텍스트다 보니까 우리가 파싱을 해서 그걸 인지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지? 그러다 보니 그게 너무 어려운 거지. 100% 100% 더 큰 거야. 그래서 이런 이제 검색 기능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줘가지고 내가 일일이 프로그래머가 파싱을 해가지고 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거를 간단한 어떤 신텍스 가지고 파싱을 해주는 그런 마치 오라클에 예를 들어 이런 뭐 있어 인스트림 뭐 그런 거 있잖아. 인스트림 뭐 이런 유사한 그런 펑션들을 많이 제공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엔드 유저가 컬럼과 값을 찾아가지고 내가 찾고 싶은 디테일한 정보 처리를 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정도밖에 얘가 못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범위 처리가 안 돼. 아까처럼 읽은 다음에 포인트 수로 겐넥스트나 이런 넥스트 처리밖에 못하지 레인지 처리를 할 수 없는 거지. 필요하면 아까처럼 이런 보조 인덱스를 가지고 뭐 할 수는 있다. 약간 더 확장할 수 있지. 그리고 이런 표준줄이 없다 그랬지. 그래서 이런 XML, JSON 같은 스타일의 저장은 해놓을 수 있는데 요것도 예를 들어서 얘들이 이제 그 뒤에 가면은 다큐멘트 DB는 이거를 열심히 저장을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의 자기 어떤 선언적은 아니지만 컬럼으로 인식을 해주는 어떤 그런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는데 얘도 약간씩 이제 그런 다큐멘트 DB의 기능을 조금 흉내내주는 기능들이 자꾸 붙고 있다는 얘기야. 서서히. 너무 불편하니까. 네. 일단 이걸 시작했는데 아까처럼 검색 기능을 하자면 유저가 다 프롬 짜자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제이슨의 XML 스타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규칙이 있으니까 그 규칙이 있는 거를 사람 프로그램마다 짜지 말고 그걸 내가 제공해 줄게 라는 그런 기능들이 자꾸 나오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 아마 이런 것들은 세월 지나면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이 부분의 설계를 우리가 할 때 뭘 조심해야 될 거냐, 아니면 어떤 특징이 될 거냐, 라는 건데, 제일 재밌는 거는, 잠깐 얘기했지만, 이력 관리를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게, 이력 관리라는. 우리는 지금까지 RDB 하면서 이력 관리를 머릿속에 못 떠올라. 하도 내가 잠소리했던 선분 이력, 이런 생각만 떠드는데, 이건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선분 이력을 안 하지만, 과거에 내가 원하는 그 시점을 정확하게 세대를 맞춰가. 세대를. 지금, 우리는 옛날에 이게, 그, 레코드 자체를, 로고 자체를 선분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순간을 통과한 선분을 찾았지만은, 얘는 선분이 아니라 그 컬럼 하나하나가 다, 원자 단위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를 과거의 이미 시점에 그 스트를 재현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 근데 어려워 보이는 게 아니고,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과거를 재현하고 있다, 이제. 어떻게 재현하냐 하면은, 어차피 이놈은 키와 밸류밖에 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선분 관리할 때도 그랬잖아. 선분에서 컬럼 레벨로 선분 관리할 때 그 장점이 뭐야? 제일 큰 장점이 뭐지? 남이사 바뀌든 말든, 바뀐 놈만 바뀌면 된다는, 바뀌면 된다는 게 우리 선분 원리잖아. 옛날에는 내가 예를 들어 뭐 생일이다, 아니면 뭐 내가 오늘 졸업했다. 그러면 친구들아, 같이 사진 찍자. 같이 찍겠어. 같이 옆에 있어야 같이 찍히니까. 그래서 옛날에 뭐 하나 이벤트가 생기면 자기 주변에 딱 끌어모아가지고 테이블 만들었잖아. 그지? 우리가 전문 이력은 그걸 하지 마라 이거지. 남이야. 바뀌는 말든 바뀐 놈만 꺾여라. 그러면 재현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같듯이. 얘도 무슨 뜻이냐면은 어차피 얘는 모든 것이 클럼대로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야. 모든 게. 레코드인지도 몰라. 그냥. 찾다 보니까, 포인트 찾다 보니까 레코드인 거지. 레코드인지도 모르고 그냥 만들다 보니까 어차피 얘는 점별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변해도 어차피 지 변한 키 밸류 반 추가로 가지고 오지. 나머지는 몰라, 그냥. 어떻게는 자기가 자기 변한 거에 뒤에다 뭐냐면 타임 스탬프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이번 트랜잭션에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레코드의 컬럼이 2개 바뀌었다. 그럼 2개 컬럼에 있는 키 밸류만 타임 스탬프로 하나 더 생기는 거야. 생기는데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은 이렇게 생기는 거야. 여러분들 왜 우리 인덱스를 만들 때 인덱스 값이 나중에 들어가면은 테이블은 그냥 값이 들어간 순서대로 쌓이지만은 인덱스는 그렇게 쌓이면 안 되지. 묻혔지. 어떻게 돼? 자기 위치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지? 마찬가지로 내가 뭘 하냐면은 키 밸류이기 때문에 내가 바뀐 놈의 키 밸류에 타임스탬프가 있는 놈이 인덱스 포인트를 하나 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인덱스 포인트를 가지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 컬럼이 이렇게 3개, 여기 5개 있으면은 이 친구 혼자 다녔어. 그러면은 이 친구의 버전이 니야. 그러면 니는 하나가 있어. 포인트 하나 갖고 있는 거고 또 바뀌면은 이렇게 포인트 하나 더 갖고 있는 거지. 그럼 딴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데 니는 니하고 2개를 더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여튼 바뀐 컬럼은 어떤 놈은 5개 달고 어떤 놈은 3개 달고 어떤 놈은 2개 달고 이렇게 있단 말이야. 타임스탬프를 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인덱스를 딱 포인트 딱 찾아갔지. 얘가 포인트야. 쭉 당길 때 어떻게 당기냐 하면은 그 인덱스 딸려오듯이 가가지고 포인트 따라가지고 쫙 마치 여러분들 옛날에 왜 감자밭에 가서 감자 캐봤지. 땡기면 감자가 이리 들어오면 크게 다르게 막 딸려와. 그지? 그 똑같이 딸려오는데 그 모든 감자를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타임스탬프가 보다 앞에 있는 거 빼고 그 중에 제일 다른 거 하나만 끌고 오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 타임스탬프가 얘가 해서 타임스탬프 나면은 그걸 끌고 오다가 니 끌고 이렇게 가져오는 거지. 그지? 이렇게 가져오는 얘기야. 어쨌든. 왜? 포인트로 연결이 다 돼 있고, 그 포인트 하나에 가지로 또 포인트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땡길 때, 누구를 가져올 거냐면, 그걸 땡기면 되기 때문에, 그걸 재현해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치 우리가 어떤 선분 관리를 할 때 바뀐 놈만 선분이 꺾이듯이, 바뀐 컬럼 곡 한 값만 키밸류와 선분 대신에 타임스탬프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인덱스에서 브랜치가 돼 있듯이 브랜치 값이 있어가지고 그 값을 선택하면 이 그림이 그 그림이거든. 그래서 이 버전이 키밸류가 몇 개가 있어. 타임스탬프 같이. 그럼 예를 들어 내가 15라는 값을 가지면 얘를 안 읽고 그 얘보다 큰 그 다음 걸 유효한 값을 끌고 와버리면은 그 시간에 있는 값이 재현이 된다. 뭐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재현을 해내는 거야. 그러면은 실제 안에 들어가보면은 바뀐 놈은 여러 개의 브랜치로 들어가고 안 바뀐 놈 가만히 있고 하는 식으로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데이터가 막 바뀌어도 큰 문제가 없이 들어간다 이거지. 업데이트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브랜치가 하나 더 생기는 개념이라 브랜치 인서트가 하나 더 생기는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지. 자, 구조는 이해가 되지? 뭐 안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 틀림없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들어. 두 번째는 아까처럼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제일 꼭대기가 아니면은 대부분의 값들이 컴포지트 키 형식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래서 그 앞에 설명했던 그런 형태고,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까지 왜 물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우리가 하다 보면 메인 컬이란다. 슈퍼 타입하고 서브 타입으로 이게 우리가 모델링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면은 대부분 어떻게 지금까지 했느냐 하면은 일반적인 게 슈퍼 타입에 있는 거는 통합해서 테이블 하나 만들고 서브 타입에 있는 자기만에 있는 것들이 강하면은 걔네들은 별도 띄어가지고 공통 컬럼들은 슈퍼 타입에서 통합된 테이블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별개의 테이블로 가져가자. 이렇게 우리가 설계를 많이 했다는 얘기야 지금까지. 그지? 근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는 될 수는 그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슈퍼 타입으로 다 통합해보라 이거죠. 서브 타입별로 자기만이 갖고 있는 속성이나 이게 있고 하더라도 이건 생각하지 말고 전부 슈퍼 타입으로 다 올리는 개념으로 테이블을 만들어라 이 개념이라는 얘기야. 그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야. 왜냐하면 그게 떨어지는 순간에 트랜잭션 처리부터 문제가 있어. 왜냐하면 아까처럼 이게 하나 붙어 있으면 얘가 뭐냐면은 슈퍼 타입은 다 붙어 있으면 전체가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돼가지고 이게 트랜잭션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걸 뒤에 띄놓으면은 거기 나중에 이제 얘기 나오거든. 이거를 여러 개로 아까 여러 개의 키 스페이스로 띄어놓는 순간에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얘가 트랜잭션 처리를 해야 되거든. 그럼 얘는 처리가 되는데 얘를 죽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아까 이걸 같이 묶어놔 버리면은 하나를 묶어놔 버리면은 전체가 실패하든지 전체가 성공하든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아까처럼 문제가 안 생겨. 우리가 왜 모델링 할 때 컬럼 결정할 때 그 중에 나오는 얘기 있지. 뭐가 있죠? 아토믹 밸류라는 얘기가 나오죠. 원자 단위냐. 뭐가 원자 단위냐? 분리시켰을 때 의미가 존재하는 가장 최소 단위가 그게 아토믹 밸류였지. 그지? YYMMDD를 띌 수는 있지만은 YY만 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고 MM만 가지고 의미가 없으면 얘는 아토믹이 아니다 이거지. 그럼 뭐야? YYMMDD가 묶어있는 놈이 밸류 컬럼이다. 이런 공부했잖아. 똑같은 놈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는 다 띄는 게 아니라 이게 묶여가지고 하나로 되어 있는 값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YYMD 띄지 말고 YMD로 그냥 하나 묶는 거 비슷하게 그런 개념 유사하게 이런 모델링을 할 때 슈퍼 타입, 서브 타입 쭉 있으면은 장답시고 슈퍼 타입 테이블 하나 만들고 서브 타입 테이블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쫙 꼭대기 나빠 따라가지고 줄줄이 사탕으로 전부 다 하나의 샘 파일 만들듯이 하나의 테이블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돼. 굉장히 이렇게 다시 하면서 옛날에 그 왜 DW 모델링 할 때 EDW 모델링 할 때 초이나이 실어가지고 웬만하면 조인시켜가지고 하나 다 만들어 놓은 팩트 테이블 만드는 거랑 비슷하게 가져가도 괜찮다 이거지. 아니면은 왜 옛날에 그 사이비스 IQ 같은 모델링 할 때 오라클 어떻게 얘도 컬럼 레벨이다 보니까 그냥 하나의 키값을 줄줄 다 2% 달아도 상관없다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 그런 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어차피 얘는 새로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자르고 해가지고 다시 또 내가 로직으로 찾아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야. 그냥. 왜냐하면은 내가 어떤 키값을 찾아가는 거하고 찾아낸 걸 포인트로 연결해 오는 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라는 얘기야. 우리가 마치 인덱스를 우리가 RDB 할 때 SQL을 유립을 해가지고 루프를 돌리면은 계속 루프마다 SQL이 가가지고 찾는 거하고 읽은 다음에 getNext로 인덱스를 레지 스캔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가 똑같은 개념이라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걸 띄지 말고 하나하나 묶어라.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을 테이블을 띄지 말고 해라. 라는 이 원칙이 하나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인덱스 테이블이라는 게 바로 아까 그 얘기야. 실제 이 테이블이고, 실제 테이블에 내가 인덱싱을 하고 싶어. 그럼 이게 뭐야? 찾아보기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그 찾아보기 할 놈에 컴마 해가지고 뒤에다가 페이지가 나오는 것처럼 가져가서 이 컬럼을 찾은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건 한 컬럼 개념이기 때문에 바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식의 테이블을
여러 개를 만들어줘야 돼. 마치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 하나 있지만은 그게 보조 여러 개의 세컨더리 인덱스 가지고 하는 것처럼 여러 개 몇 개의 이런 키 값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설계가 중요한 설계다. 그지? 옛날에는 우리가 DBA 하던 그 인덱스 설계가 여기는 모델러의 설계가 됐다는 얘기야. 모델러의 설계가. 그럼 우리가 인덱스 설계할 때 어떻게 해? 액세스 패턴이 나와야 했지. 마찬가지로 얘는 모델러가 액세스 패턴까지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와 있다는 거지. 여기 이제 뭐 특별하게 틀린 게 아니고 우리가 옛날 했던 것들인데 모델러 영역이 어디까지 가느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똑같은 얘기야, 사실은.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뭔 얘기냐면은, 얘들이 가장 큰 단점이 뭐라고 했지? MDM 처리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왜냐면, 계속 압박 따라서 1대1, 1대1 해서 막 내려오다 보니까 결국에 무슨 구조가 똑같아졌어? HDB하고 똑같은 구조 돼버린 거야, 결국에는. 오히려 NDB보다 못해. NDB는 앞바라도 이름을 가질 수 있게 있는데, 앞바라도 이름을 못 가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MDM을 풀려고 그러면은 두 벌을 가져가야 돼, 두 벌을. 이 키 값에 이 밸류가 있는 거 하나하고, 여기는, 여기 이제, 요 값에 이짝 밸류가 가지고 있는 놈을 두 개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게. 아주 무식해 보이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지. 찾으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 MDM 처리가, 사실은 이 MDM 하나 때문에 DB가 하나씩 생긴 거야. 옛날 R3, V3에 HDB가 되고, MDB가 되고, RDB가 된 게 이게 MDM 처리 때문에 생긴 거거든. 이게 그만큼 MDM이라는 게 무서운 건데, 이게 거꾸로 가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는 이게 문제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속도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은 아티피셜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그지? 이 값 만들기가 이 시간이 다 잡아먹는 거야, 이게. 어? 값 만드는 시간이 다 잡아먹고. 그래서 뭘 써줘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만든 옛날처럼 뭐 로우놈 인덱스 디센딩, 로놈 이퀄이 이딴 거 하면 안 돼. 이거는 무조건 뭘 써야 되냐면은, 오라클에 있는 시퀀스 제너레이트 같은 개념이 있어, 이게. 겟넥스트 밸류를 찾아내는. 메모리에서 찾아주는. 이 값을 주로 써가지고, 아니면 이 값을 해시로 넣어가지고 쓰든지 하여튼, 그런 값을 쓰지 않으면은, 이 쌓여서 들어가는 속도하고, 이 그 안에 값을 만드는 속도를 따라잡지를 못하는 거야, 이거는. 어? 그래서 이게 바로, 시퀀스 제너레이트 비스무리한 그런 기능을 써가지고 아티피셜 키를 만들어라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설계의 한 여건이야. 이해되지? 아까 이건 트랜잭션 처리를 했고. 자, 어쨌든, 벌써 30분 돼버렸네. 이 약속. 어쨌든 가장 중요한 키밸류 얘기가 이제 끝났고, 요걸 꼭 얘는 그대로 하는데, 그게 약간 더 얹혀가지고 나온 게 사실은 다큐멘트 데이터베이스인데, 얘는 우리 이름도 오히려 옛날하고 똑같아. 옛날에도 인사DB 그랬거든. 우리 HDB 할 때. 인사DB 그만 사원 기본 정보부터 시작해서 내 학력, 급여, 막 이것들이 밑에 줄줄이 사탕으로 이렇게 붙었거든. 근데 그 전체를 다 모아가지고 뭐냐면 인사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했거든.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지금 RDB에서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과거 HDB나 인덱스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똑같은 얘기야. 인사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개념처럼 제일 꼭대기 사원과 관련된 모든 정보 있다면은 그 사원 전체에 관련된 모든 하위 있는 정보가 다 합친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컬렉션이라는 개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컬렉션을 일종의 하나의 파일 혹은 테이블이라고 보면 되겠지. 테이블이라고 보면 되고, 그 테이블 안에 다큐멘트가 하나의 로라고 보면 되는 거지. 로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로 안에 가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런 식의 제이슨 스타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아이디는 뭐고, 유저 아이디 뭐고, 폰 뭐고, 이렇게 이메일해가지고 막 넣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옛날에 그 메타 방식을 할 때, 요거는 뭐 메타로 들어가고, 이 값은 메타하고 같이 연결돼가지고, 들어가는 거와 똑같은 개념을 이 순간에는 그냥 다 넣어놓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면은 얘들이 뭔 짓을 하냐면은 넣을 때 키밸류 방법으로 넣어주겠다는 얘기야. 아까는 우리가 그 키밸류를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줬는데 얘들은 이렇게 해주면은 자기들이 이렇게 넣어주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한노라는 것들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줄 때. 다큐멘트 한 덩어리를, 이거는 우리가 말하면 한노고, 이거는 키고, 이거는 컬럼입니다. 컬럼이고, 컬럼 값입니다. 라는 그 정보, 약속된 정보를 줬기 때문에 그 정보를 처리해 주기 때문에 어쨌든 처리해 주는 DB가 아까처럼 무식하게 무조건 얘는 뒤에 있는 밸류입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 포맷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키밸류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선언적인 개념이 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완전한 선언적인 건 아니지. 여러분들 봐봐. 메타 방식을 처리하게 되면 이게 선언적이지 않아? 메타 방식. 약간은 선언적이지. 왜? 우리가 메타 테이블에 먼저 코드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만들어줘야 되지, 안 만들어주면 못 되잖아, 그지? 미리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선언적이라 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테이블 컬럼이라는 컬럼 이름은 더 이상 안 좋아하는 밸류만 더 주잖아, 그지? 밸류가 선언적이지, 컬럼은 선언적이지 않다는 게, 그게 바로 메타 방식이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형식은, 물리적인 형식은 아까처럼 키 밸류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물리적인 거는 선언적이지 않지만, 논리적인 거는 선언적이라는 얘기야, 똑같이. 우리가 그 메타 코드를 따주고 난 다음에 메타 데이터를 넣어야 하는 거랑 똑같이 약속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 대신에 메타 처리를 대하면 좋은 게 뭐지? 새로운 컬럼이 들어오더라도 쉽게 넣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야, 내가 이런 게 지금 완전 정해졌어. 20가지가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는 거를 넣는데, 저 정해진 게 나는 해당 컬럼이 5개밖에 없어. 그럼 5개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 내가 20개에서 19개야. 그럼 19개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들어가다가 갑자기 어떤 놈이 아무도 안 써 21번째 컬럼이 있어. 그럼 너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메타 방식을 할 때는 코드를 하나 더 따가지고 넣어줘야 되겠지만 얘는 그 코드를 안 따기 때문에 하나 더 들어가면 그냥 21번째로 보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에 비해서는 이 레코드라는 개념과 컬럼이라는 개념을 DB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게 됐다는 차이 때문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더 많아졌다 이거야. 마지막으로 물리적으로 들어간 건 키밸류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얘가 그런 약간의 선언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 도와줄 수 있는 게 더 많아졌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아니 물리적인 건 어차피 키밸류 들어가지면 달라진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제일 바를 것 같은데 자 요걸 뭐 강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생각할 필요 없고 셀렉트, 컬럼, 프롬, 웨어, 리드 뭐 이런 것처럼 똑같이 얘가 셀렉트 같이 파인드란 말을 쓰고 여기에 우리가 컬럼 이름을 주고 해서 선언적으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얘가 내가 특별하게 아까처럼 그 검색해가지고 파싱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age라는 그 네임이라는 컬럼을 마치 RDB의 선언적 컬럼처럼 써도 조건을 멈춘다는 얘기야. 아까 왜 그렇게 써? 들어가는 순간에 이미 내가 그거는 요 부분은 우리 메타 방식의 메타 코드를 따겠습니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걸 애가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SQL-like한 식의 신텍스가 가능해져 버렸다는 거야. 이게. 사실은 똑같은 얘기인데 내가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은 더 도와준다라는 차이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SQL이라고 그러지 않고 CQL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카산드라 쿼리 랭귀지 뭐 이런 개념으로 만든 거야. 근데 사실은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비슷한 개념으로 신텍스를 쓸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다큐멘트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그 구조를 가지고 이게 새로운 컬렉션이 생기거나 새로운 다큐멘트가 생기거나 새로운 오브젝트가 막 생기더라도 끼워 넣기가 아주 기가 막히다는 얘기야.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사원에 지금까지는 학력 정보는 관리했는데 군필에 대한 정보는 관리를 안 했어.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새로운 컬렉션이 들어가도 충분하고, 전 직장 1억은 관리를 안 했는데 그것도 넣고 싶다. 그럼 그 새로운 것도 들어가더라도 그 문제 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그 1억 자체 어떤 특정한 다큐멘트 안에, 저 컬렉션 안에 컬럼이 갑자기 새로운 처음 보는 컬럼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특별히 RDB처럼 선언적으로 할 필요도 없이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들어간 거를 내가 마치 SQL처럼 컬럼 이름처럼 써서 불러내서 쓸 수가 있고, 이런 장점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좋아서, 여러분, 이 보면 눈에 많이 띄지. 그래서 우리가 DA샵에다가 시작할 때부터 이런 구조를 RDB한테 안 어울리게 내가 넣고자 사실은 고집을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 영향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은 이런 구조들의 모델링을 DA샵이 어떻게 표기할 건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는 다 쓸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맞다 해서 해놔봐야 또 전 세계에 있는 또래들이 또 딴짓 해버리면 우리만 이상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서 이제 고민하고, 우리는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고민을 좀 더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빨리 해가지고, 특별하게 방법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따라 이렇게 해가지고 할 거야, 아마. 어쨌든 이거는 곧 만들어 나갈 거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다큐멘트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로우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하나의 로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주로 제이슨은 XML 구조를 통해서 약속된 방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간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키밸류 DB도 그 밸류 값에다가 제이슨 스타일 텍스트를 넣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그냥 텍스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쓰려면은 파싱해서 써야 된다는 거지. 그거는 얘하고는 틀려. 얘는 들어가는 순간에 이미 이 방식으로 넣으셔야 들어간 거고, 아까 그거는 그냥 밸류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틀려, 이거. 두 개는 틀리다라는 그런 개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일 문제가 이 MDM 구조라든가 비정규화, 반정규화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제일 우리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하면 조인하기 싫으니까. 조인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야. 조인을 하는 게 아니라 유저 프로그램에서 조인을 해야지. 내가 얘를 읽고 다치적 가가지고 또 키값을 읽어가지고 유저가 찾아오면 돼. 옛날 우리 아이산 달그래프 프로그램 짰거든. 하나를 못하니까 가가지고 메인 테이블을 메인 파일을 읽어가지고 겐덱스로 리드 계속 돌면서 하다가 필요한 정보 있으면 여기저기 가서 키로 찾아가서 다 처리했다고.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그렇게 해버리면은 속도가 안 나와. 얘는 어마어마한 속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원가 계산하는 정도가 아니라 천문학적인 속도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순간에 이미 장점이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그렇게 하느니 뭐 코드값 그 정도 뭐 이런 것들 조인할 필요 뭐 있냐 이야. 그거 몇 개 된다고,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그냥 디노멀라이즈 한 상태에서 그냥 저장해버리라. 이제 그런 얘기거든.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이, 자, end-n에 여기 있는 인터텍션, 릴레이션 엔티티가 생겼지. 자, 이런 릴레이션 엔티티 첫 번째 할 수 있는 방법은 RDB와 똑같이 설계할 수도 있다는 거야, 똑같이. 어떻게? 이 키를 가지고 있는 놈, 이 키를 가지고 있는 놈에다가 이 키와 이 키, 아까 옆으로 라인을 해가지고 만들면은 못 만드는 아니다, 이 얘기지. 두 개다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 어떻게 해? 프로그램 찾으면 되지. 읽고 저 테이블 가지고 이걸 인덱스를 해가지고 그 키 값을 제일 또 읽고 가면 돼. 프로그램이 이걸 해가지고 하면 되지. 뭐 조인을 꼭 DB가 해줘야 돼. 내가 하면 되지. 이게 되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장점이 있겠지. 왜? 한 번만 합치면 되니까. 얘는 관계만 가지고 하고, 얘는 이쪽 엄마, 이쪽 아빠. 가지고 내가 프로그램 읽어가지고, 장점 읽어가지고 처리하면 돼.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했을 때, 얘의 진짜 장점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샘파일이나 알산파일 쓰지 말라고 이럴 수 있겠어. 그래서, 되긴 되지만, 이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별로 원하지 않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일부분을, 아까 제가 인덱스 개념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 인덱스 일부분만. 여기 보면은 유저가 있고 아이템이 있을 때, 여러분이 여기다가 와보면은 유저 입장에서 아이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걸 하나 만들고, 이번에는 아이템을 가지고 유저 있는 걸 만들고, 다시 아까 보면 컴마 해가지고 만든 거 있지, 이거를. 컴마 있는 걸 만들고 있지. 다시 말해서, 요거를 한 개 만드는 게 아니고, 요거를 아빠 쪽을 키라 해서 엄마
것들을 쫙 옆에서 나열을 하는 걸 하나 만들고, 이거는 반대로 엄마 쪽에서 아빠 쪽을 찾는 걸 연결해가지고, 내가 아빠를 할 때는 예를 쓰면 되고, 엄마를 할 때는 예를 쓰라는 얘기야. 예? 무조건 제를 쓰지 말고,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디노멀라이즈를 반쯤 하는 거라는 얘기야, 반. 예, 얘는 그냥 가지고 있거든. 아빠 엄마 그냥 살아있고, 얘만 두 개를 만드는 거지. 밑에 MDM 쪽만 두 개를 만들겠다는 그 방법이 있고, 얘는 아예 RDB랑 똑같이 설계하라는 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아예 여기다가 보시봐. 이게 지금 똑같이 되는데? 밑에 값을 다 반정교에서 갖다 놨어. 어? 밑에 값도 밸류도 다 반정교에서 갖다 놨어. 다 들어? 여기 갖다 놓은 거지. 요거는 넣을 값이고, 그지? 키만 해놓은 게 아니고, 안에 찾아가야 될 키의 값뿐만 아니라 코드 값까지, 밸류까지 다 들어간 거야. 아예 찾아가지 말라는 얘기지, 그죠? 똑같은 게, 이거 디노멀라이즈를 한 거야, 이거 디노멀라이즈. 이거는 MDM 처리를 이렇게 한 거고, 키 값 MDM 처리를 한 거고, 얘는 MDM 값이 갖다 놓은 거고, 그죠? 쪼개는 아예 하지 말고 그냥 갖다 놓으라,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얘는 아예 그냥 아빠, 엄마를 건드려버리라는 얘기야. 아빠에도 엄마 다 놓고, 엄마에도 아빠 다 놓고, 이렇게 해버리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내가 이 짝을 기준으로 읽을 때는 얘만 읽으면 되고, 이 짝을 기준으로 얘만 읽으면 된다, 이거지. 아주 무식한 방법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한 테이블만 읽고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약간의 그 스토리지 더 쓴 거, 여기 스토리지 아끼면 안 돼. 왜냐하면 이미 서버가 어마무시하게 뭐 복제해가지고 이미 어차피 복제가 많이 되어 있는 시기 때문에 신경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돈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아예 아빠 쪽에 엄마 다 떠놓고, 엄마 쪽에 아빠 다 떠놓고, 이런 식으로 아예 아빠, 엄마를 건드려버리는 이런 개념으로 가지고 갔는데, 요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마지막 방법이 이게 추천하는 방법인데, 사실은 이게 마지막 한 방법하고 거의 똑같은 방법이에요, 이게.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타임스탬프를 같이 넣어가지고, 그렇게 만들게 되면은, 아까 말했듯이 1억까지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처리를 해서, 이 뭐지, 아까처럼, 그게 아니구나. 그 앞에 두 번째 방법이 세 번째 방법이었나? 세 번째 방법이지. 세 번째 방법으로 가서 아빠, 엄마 그냥 두고 밑에 얘 개념에다가 우리가 보면 1억, MDM에 보면은 MDM에다가 1억을 넣더라도 또 MDM이었잖아. 그럼 MDM에다가 몰라. 시작이 종료를 넣어가지고 다시 제가 했던 것처럼 거기까지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 뭐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아주 완벽하게 한 테이블 이렇게 치우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까 마지막 방법을 쓰라는 얘기고, 그게 아닐 때는 그 전에 세 번째 방법을 쓰면 좋은데, 우리가 그 MDM을 하면 어차피 MDM 플러스 시작일 종료를 넣어가지고 가져가듯이 타임스탬프까지 넣어라. 요게 일반적으로 제일 리커멘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사실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MDM 처리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쪼개하기 싫으면 디노멀라이즈 해라. 이거 아주 쉬운 얘기일 뿐이라서, 뭐 특별한 그 방법은 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할 때 한번 그런 거 해봤으면 좋겠어. 조인을 했을 때, 그, 조인에 인해가지고 속도가 턱 떨어져가지고, 장점이 사라지는 그 정도 차이하고, 얘를 넣었을 때 일관성이 깨지는 정도의 문제.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뭐 이런 코드 값들이 갑자기 바뀌고 이런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게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은 애들은 그냥 계속 쌓이는 데이터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져간 방법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긴 해, 하여튼. 도와라. 자,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아까 보면은 컬럼 자체가 네임, 밸류, 타임, 그 키가, 스탬프가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아까 요 값에, 스트리트 값에 요 타임스탬프별로 인덱스에 가지가 쳐 있는 것처럼 돼 있어서, 여기, 요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얘는 값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은, 바뀐 양만큼 가지치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버전 가지가 이렇게 되게 되는데, 아까처럼 우리가 선분 꺾기 하면서 생각해. 선분도 보면 많이 변한 값은 선분이 많이 꺾여 있고, 전한 거는
덜 꺾여 있잖아. 똑같은 개념으로 지금 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뒤에가 뭐가 나오냐면은 모델러가 해야 될 또 중요한 결정 중 하나가 이 버전을 어디까지 할 거냐라는 거를 하는 거는 여러분 뭐하고 똑같아요. 오라클 할 때 보면은 왜 스냅샷 툴도 해가지고 왜 영원히 리드록을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밀려나는 거 아니야, 그지? 언니가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벌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보관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얘가 누가 쓰게 될 때는 이걸 밀고 들어가 버리잖아, 그지? 근데 그게 다시 쓰는 게 깨지면은 뭐가 나왔어, 그때? 스냅샷 툴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중국과 똑같은 그 개념하고 똑같이 리드록과 비슷한 개념처럼 계속 쌓이더라고요, 계속. 근데 어디서부터 잘라주지 않으면 얘가 무전장이 계속 쌓이는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찌끄레기가 엄청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계속 인덱스 브랜치 가지고 들어가지 않도록 잘라주는 건데, 이 잘라주는 게 마치 우리가 리드로그 버퍼 이거에 뭐 이런 것들 보관하는 것 중 경우처럼 너무 많이 잘라버리면은 예를 들어 이놈은 한 달에 몇백 분 바뀌어. 그래서 한 10개 가지고 갔더니 다른 놈들은 몇 분 안 바뀌어가지고 지난달 게 잘 보이는데 걔가 잘려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지를 어디까지 가져갈 거냐. 이런 것들도 모델러의 결정사항이다라는 어떤 그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 그와 비슷하게 타임 개념으로 돼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도큐멘트 베이스에서 이런 식의 레코드 비스무리한 값을 내가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로가 막 들어가면서 그 로의 타임 스탬프별로 이렇게 다시 격까지가 치면서 데이터가 막 들어가면은 얘가 나중에 데이터를 읽어줄 때 알아서 그 위치의 데이터를 읽어와가지고 마치 우리한테는 그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라는 건데, 키밸류에 비해서는 굉장히 RDB 같고 내가 굳이 일일이 아예 파싱을 해가지고 마지막 거 찾아오지 않아도 마치 지가 웬만한 우리가 RDB처럼 컬럼 이름 주고 밸류 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 SQL 비스무리하게 찾아줄 수 있다는 이 매력적인 점이 상당히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키밸류보다도 좀 더 구조화되어 있고 접근이 아닌데 접근이 훨씬 더 편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이 기능을 많이 확장한 개념이고, 그래서 데이터 일부러 선택하거나 출두하는 짓이 다 SQL 비슷한 겁니다. 뭐보다 이면서 뭔 값이 전보다 작은 거, 뭐 이런 조건 검색 같은 게 가능해지는 거지. SQL 비스무리한다고 했고, 그래서 카산드라 같은 경우는 CQL이라는 걸 제공한다. 뭐 요거 컬럼 같은 게 만들어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니까 이건 이해가 됐을 거로 보여지고, 마지막 예만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하면은, 여러분들 왜 우리가 모델링 할 때 인클루시브하고 익스클루시브를 해놓은 거 있지, 데이샵에다가. 예를 들어서 개인에 있는 주민등록번호하고 법인에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모아가지고 내가 공식 식별번호라는 컬럼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사실은 뭐냐면은 서론적 이름은 뭐가 돼? 우리 내용적으로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고 법인은 사업자 등록번호지만은 실제 최저 유효한 컬럼 이름은 공식 식별자잖아요, 그지? 우리가 내용을 그렇게 알고 있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아무거나 들어가 보니까 어떤 놈은 넣을 때 어떻게 넣겠어? 주민등록번호하고라는 이름을 넣었을 거란 얘기야. 어떤 놈은 어떻게 넣겠어?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넣었을 거 아니야, 이제. 넣고 나면은 문제는 이 두 개를 통합한 공식 식별자라는 번호로 읽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A, O와 B 이런 식으로 다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다시 말해, 표준화를 안 지키면은 지 마음대로 잡아 넣다 보면은 똑같은 의미인데 이게 여러 개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여러 개의 이름으로. 이번에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 같은 데는 주로 스테이트라고 하고 유럽 같은 쪽에서는 프로빈스라고 영어를 쓰다 보니까 똑같은 뜻인데 사실은 나는 이 이름으로 이 타이틀을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준화가 안 돼 있고 지 나름대로 막 프로그램화 모델링이 아니고 개발자가 지 마음대로 넣다 보면은 나중에 정보의 소실 현상이라든가 복잡한 오화 문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표준화가.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D샵에 우리가 가상인 컬럼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아까 그 제이슨 스타일의 어레이 컬럼이나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 놓으면은 이 하나의 뭐랄까 이게 그저 리스트 박스 개념이 돼가지고 너들이 쓰려면 이 이름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라. 순서는 네 맘대로 해도 좋다 이거지. 순서는 네 맘대로 좋지만은 약속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고탄에 컬럼 쓰는 게 아니지만은 네가 앞에 제이슨 스타일로 쓸 때 타이틀 이름을 컬럼 이름을 여기 있는 것 요 이름으로 쓰라라고 하고 새로운 컬럼을 쓰기 때문에 딴 사람도 알아보게 내가 이런 컬럼 하나 더 만듭니다라고 넣어주고 쓰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괜찮지 않느냐. 어? 그런 개념을 이제 DA샵에다 접목을 해볼까. 그 생각 좀 해보고 있는 거야, 어쨌든. 자, 그래서 이 표준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메타데이터를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지 마음대로 정말 오합지졸이 지 마음대로 해놓은 엉뚱한 시스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반드시 이 키밸류를 하더라도 선언을 안 할 뿐이지 반드시 약속을 해놓고 써야 된다. 이게 또 중요한 설계의 지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뭐라 쉬었다가 컬럼 표현을 합시다. 잘하면